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시카고 최대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명이 총에 맞고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 도중 비밀 경호국 호의를 받으며 퇴장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주변에서 총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상황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023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73만여 명입니다. 오늘 오전 8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 기준입니다. 미국이 524만여 명으로 가장 확진자가 많고 브라질, 인도, 러시아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연말까지 3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16만여 명입니다.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미국의 사망자 전망과 관련해 틀림없이 20만에서 30만 명 사이가 될 것이라며 20만 명에 가까울지 30만 명에 가까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뉴욕발 1차 확산, 선벨트라 부르는 남동 남서부발 2차 확산에 이어 시골을 중심으로 한 3차 확산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백신 개발만 해도 1천억 달러, 그러니까 119조 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WHO가 펀딩한 자금은 필요한 금액의 10%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상황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좀 무섭게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의 현재 누적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가 5만 명대에 올라선 건 지난 1월 16일 첫 확진자가 발표되고서 약 7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4만 명대에서 5만 명대로 가까이 가는 것은 일주일이 걸려서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말부터 도쿄를 제외하고 시작한 여행 활성화 사업, 이른바 고투 트래블 영향으로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난 게 확진자 급증을 초래한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대외 활동을 제외하는 긴급 사태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주말에 시작한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오복 명절 후의 수치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인도에서는 중소도시와 농촌이 새로운 집중 발병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수도 뉴델리와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를 비롯한 거대 도시의 확산세가 최근 완화됐지만 13억 8천만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사는 농촌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겁니다. 코로나19가 번진 건 이주 노동자의 대규모 이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골은 의료가 워낙 열악한 데다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봉쇄 완화와 휴가철의 영향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6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0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31만 800여 명으로 하루 전에 비해 1,0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술집과 식당 영업이 재개된 후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예, 영국 상황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거 속보로 전달됐던 내용이긴 한데요.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 하던 도중에 이런 사건이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하네요. 비밀 경호국 호의를 받으면서 퇴장하는 일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긴급하게 타전됐던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돌연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브리핑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읽어 내려가던 중 백악관 비밀 경호국의 호의를 받아 돌연 브리핑장을 떠났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는데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룸을 떠난 시점은 브리핑을 시작한 지 3분이 좀 지나서였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후 돌아온 뒤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백악관 밖에서 총격이 있었으나 현재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카고의 최대 번화가에서 심야에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찰과 총격전도 벌어지는 등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10일 자정 무렵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수백 명이 고급 상가 밀집 지역에서 상점 유리창을 깨고 상품을 약탈했습니다. 경찰은 폭도들이 애플과 같은 대형 매장과 고급 상점, 백화점을 돌면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물건을 담아 달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는 은행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서 사제 최루탄을 쏘고 돌과 병을 던지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중간 발표를 통해 2명이 총에 맞고 100여 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관 1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이 사실상 마비됐었는데요. 경찰이 사람을 쏴 죽였다는 소문에 촉발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주재 한국 총영사관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인 피해 신고 사례는 아직 없지만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면서 일몰 이후에는 가급적 도심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레바논 폭발 관련 소식인데요. 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레바논 대폭발 이후 대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그리고 또 총리는 조기 총선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 레바논 내각이 총사퇴를 발표했군요. 네, 여러 국면이 진행됐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폭발 참사와 관련해서 내각이 총사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아브 총리는 베이루트 폭발은 고질적인 부패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새 총리 지명을 위해서 의회와 협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디아브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올해 1월 이슬람 시아파 정파 헤즈볼라의 지지를 얻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개혁과 경제 회복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폭발 참사가 겹치면서 7개월 만에 좌초하게 됐습니다. 내각 총사퇴가 정치 혼란과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내도 수백 명이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 베이루트에서는 대폭발이 발생한 뒤 160여 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6년 전부터 보관된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위험한 질산 암모늄을 베이루트 도심과 가까운 곳에 사실상 방치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짚어볼 내용은 주한 미군 감축 문제인데 주동 미군 감축한다는 발표는 일전에 있었고 때문에 이게 또 주한 미군 감축이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주한 미국 감축할 계획이 없다. 이런 내용을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면서요.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미 전문가가 기고문을 통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네. 우선 그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그 미 전문가가 기고문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 당선된다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캠프 측 인사의 그런 전언도 소개됐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고문을 쓴 사람은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입니다. 그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난달 보도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또 다른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은 없다, 당장은 없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카자니스 국장은 미 정부가 방위비 압박 차원에서 감축론을 흘렸을 가능성을 거론한 뒤 그러면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